우리가 평소에 신경 쓰지 않고 있지만 알고 보면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이것, 바로 인성입니다. 고리타분해 보이고 멀게만 느껴지던 인성, 이 인성에 대한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성역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박수!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네, 저 역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근황은 새로운 게 없습니다. 그죠? 아유, 그 별일 없이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오프닝 멘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짜 방송 전업으로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콘텐츠 업데이트 했으면 이미 인성역전 구독자 5만 찍었을걸요? 저도 뻥 안 치고 누가 저한테 3년 동안 한 매달 1,000만 원씩 후원해줘서 제가 각 잡고 자료 수집해서 글만 쓰고 그렇게 했으면은 한 50만 부 정도 팔리는 책을 쓸 수 있었어요. 저도 역시 춘추전국 시대에만 태어났어도 지금 공자와 맹자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황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황자. 황자. 들어보시니 어떠십니까? 이런 개싸다. 이런 이런 개삐 진상 꺼지라고. 병신들.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허세입니다. 허세! 살다 보면 주변에 허세 떠는 사람 한둘은 꼭 있기 마련입니다. 아니면 내가 바로 허세를 떠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이 허세,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거짓말이니까 나쁘게 봐야 할까요? 아니면 인간관계의 전략 중 하나로 활용해도 좋은 것일까요? 인성역전에서 깊이 그리고 자세하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세입니다. 일단 좀 궁금한 게 김작은 허세를 좀 떠는 편입니까? 저는 사실 허세랑 거리가 멀어요. 그래요? 네, 저를 아는 사람들이면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허세를 남들이 허세 떠는 거는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허세 떠는 쪽은 진짜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겸손하고 그래서라기보다는 전 사람들이 저한테 기대를 하는 게 싫어요. 부담스럽고 귀찮거든요. 그렇구나. 네. 나는 김작한테 항상 기대하고 있는데 언젠간 나의 돈줄이 되어줄 거라. 그건 네 생각이고. 항상 그 옷자락을 내가 놓지 않으려고 항상 노력하고. 그래도 기대를 해주면 감사한 거지만 제가 그 기대를 받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은 정말 없습니다. 부담스럽고. 그렇군요. 한 개 더 질문을 드릴게요. 허세 떠는 사람은 잘 알아보는 편입니까? 그게 준비해온 거의 포인트인데요. 저는 허세를 떠는 사람을 남들보다 잘 알아보기도 하고 못 알아보기도 합니다. 네, 어떤 면으로는 잘 알아보고 어떤 면으로는 못 알아봐요. 신기하게. 그렇군요. 네. 황철은 어떻습니까? 일단 본인은 허세를 좀 떠는 편입니까? 네, 전 후배들한테 허세를 좀 떠는 면이 있어요. 라떼년에. 라떼는 말이야? 근데 오히려 그거는 꼰대 같은 거 같고 허세는 애들 데리고 막 밥 먹으러 갈 때 있잖아요. 네. 이런 얘기 하는 거지. 니네 먹고 싶은 거 먹으라고. 근데 좀 비싼 데 가면 혼자 고기 1인분씩 더 시킬 때마다 저 얼마나 하지 막 계산하고. 겉으로 티는 못 내고. 네, 티는 못 내고. 근데 선배 애들한테 체면에. 네, 맞아요. 먹으라고 하고. 그래서 집에 와서 내가 왜 그랬지? 막 이러고. 그렇군요. 네, 그런 허세는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허세 떠는 사람은 좀 잘 알아보는 편입니까? 저도 근데 작가님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잘 알아보는 면이 있고, 그다음에 모르는 면이 있고, 같이 전공하는 사람들, 공부하는 사람도 허세 떠는 건 좀 잘 알아보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주 많이 억제를 합니다. 허세 떠는 거를.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허세 끼가 있다? 끼가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남들 앞에서 안 떨라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하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허세를 안 떠는 편이고요. 대신에 허세 떠는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알아봅니다. 그런 것 같아요. 한두 마디 딱 나눠보면은 저거는 뭔가 이상해 싶으면은 유도하는 질문을 몇 개를 이렇게 툭툭 하고 아니면은 말없이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만 계속 듣고 있어요. 듣다 보면은 나와. 그러면 허세 대충 이 선에서 걸르면 되겠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죠. 그러면은 허세 떠는 사람들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 김작은 기본적으로 좋다 싫다 이렇게 보면 아까 허세 떠는 사람 좋아하는 경우는 없겠죠. 허세라고 느끼는 순간 보통은 허세가 먹힌다는 거는 그게 허세라고 생각을 안 할 때 먹히는 거잖아요. 네. 허세 떠는 사람들 보면은 일단 저는 재미가 없어요.
그치. 예. 자기 얘기하니까. 왜냐 그리고 허세 얘기는 사실 뻔하거든요. 자기 잘났다 잘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재미가 없어서 일단 좀 저는 관심이 안 가고요. 그냥 저는 좀 이래요. 허세를 떨면 거기에 맞춰서 맞장구를 쳐줘야지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연기를 되게 못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기서 막 감탄해줘야지 되고 막 그럴 것 같은데 막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내가 영혼이 없는 게 너무 티가 날 것 같고 그래서 싫은 것 같아요. 부담스럽게 하니까 나를. 그렇구나. 내가 잘 못할 것 같고 저 사람 기분 나빠할 것 같고. 예. 황철은 허세 떠는 사람들 만나면 좀 어떠세요? 꼴보기 싫죠. 그래서 꼭 한마디씩 해줘야지 직성이 풀려요. 아, 잘 안 받아줘요, 저도. 아 진짜요? 네. 오. 나이가 많거나 아니면은 교수님이시거나 하면 그건 어쩔 수 없이 저는 사회성이 그나마 조금 있어가지고 그거는 맞장구 쳐드리는데 너무 꼴보기 싫은 사람은 한마디씩 꼭 해줘야 돼. 저는 물주가 허세 떨면은 다 받아줍니다. 딱 봐가지고 어디 가서 허세 떠는데 진짜 돈 내고 이러면은 다 받아줍니다. 근데 허세 떴는데 돈 안 내는 사람은 나는 안 받아줘요. 그렇죠. 음. 진짜 허세 떨면서 이제 돈을 낸다 이러면은 저도 잘 맞춰드리고 싶어요. 근데 내가 그걸 잘 못하니까 너무 힘든 거야. 아, 그래?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니 나도 맛있는 거 얻어먹고 저분도 만족시켜드리고 좋게 지내면 좋을 텐데 내가 그 사람을 만족시켜주지 못하니까 그 사람이 또 나를 약간 미워하기 시작해. 그러면 나는 짜증이 나면서 집에 가서 혼자 라면을 먹는 게 낫겠다. 너무 불편하다. 거기도 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결국엔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잘 하실 거예요. 그럼요. 피디님은. 저는 뭐 부럽습니다. 네, 누가 뭐 돈만 내준다면요. 맞춰주기 너무 힘들어. 영혼까지 털어서 맞춰줍니다. 그러니까 연기를 못해. 자, 그래서 허세인데요. 요 허세라고 하게 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허세를 떠는 거에 대해서 거부하고 그럼요. 아니면은 저 사람 좀 별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허세라고 하게 되는 게 상당히 정도도 애매하고 그리고 이게 전지적 받는 사람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허세를 떠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는 허세를 안 떤다고 생각해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저거 허세야라고 생각이 들면 허세가 되는 거고 나는 허세라고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뭐 저 정도는 괜찮다 생각이 들면은 그건 또 허세가 아닌 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요 허세라고 하게 되는 단어가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 일상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인지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선까지 받아줘야 되는가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해도 많이 있을 것 같고. 그쵸? 허세처럼 들려가지고 쟤 뭐야 이랬는데 알고 보면 진짜 허세가 아니었던 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오늘 인성역전에서는 이 허세를 주제로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허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철, 네. 허세 무슨 뜻입니까? 이제 허세의 어원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이제 이 허세가 줄임말이더라고요. 보면 허장성세 해가지고 빌허자에 베풀장, 그 다음에 소리성, 형세세 해서 헛되이 목소리의 기세만 높여서 실력 없으면서 떠벌린다는 뜻을 줄여서 허세라고 한답니다. 허장성세에서 허세 이렇게 나온 목소리만 거구나. 큰 거죠. 알맹이는 하나도 없고. 큰 소리 친다고 소리만 하죠, 친다. 요즘. 그죠? 예. 네. 큰 소리 뻥뻥. 네. 오늘도 큰 소리 뻥뻥 칠 거야. 그거를 허장성세라고 하는데 줄여서 허세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비슷한 용어를 몇 개 찾아봤어요. 황철학이 들려주는 고사. 비슷한 걸로는 이제 호왈백만 해서 말로는 백만 부른다는 거야. 호왈백만. 내 부르고, 친구가 100만이 있어. 뭐 이런. 아니면 뭐 그때는 이제 뭐 군사 뭐 전쟁 누가 쳐들어왔어요. 내 100만의 군사를 거느릴 수 있다. 근데 알고 보면 뭐 몇 명도 안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삼지무려라고 하는 사자성어도 있는데요. 이거는 석삼자에다가 종이지자예요. 그 다음에 없을무자에다가 당나귀 려자인데 이건 이제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안씨 집안에 내려오는 어떤 내혼이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자기 밑에 있는 가솔들. 가족들에게 이제 전해주는 체계에 있는 이야기인데 내훈이라고 하면은 네. 가훈 비슷하게 네, 생각하면 그렇죠,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한 마을에 선비가 있는데 이 선비가 자기 너무 잘난 거예요. 그래서 맨날 붓을 품에 품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는 글재주도 있고 글씨도 잘 쓴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 아는 거 많다고 비꼬면서 얘기를 해줘요. 박사님 이렇게. 그래서 어느 날 선비가 나귀를 한 마리 사는데 매매계약서를 써야 하잖아요. 근데 매매계약서를 쓰는데 낙이 려자 쓰는 거를 모르는 거야. 려자를 못 써서. 여자 좀 어렵구나. 네. 종이 3장을 쓰고도 그거를 못 써서 결국에는 이제 잘난 척한 게 들통이 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치. 그래서 이제 파는 사람이 이 매매계약서 쓰는데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느냐. 조금만 기다리라고 내가 이 려자 하나만 쓰면 되는데 왜 그렇게 조급하게 하느냐.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거죠. 이렇게 자기가 잘났다라고 하지만 결국엔 잘나지 않은 그런 허세를 뜻하는 말에서 삼지무려, 재주가 없으면서 허세를 부리는 사람을 일컬어서 하는 말이라고 한답니다. 그렇군요. 비슷한 말로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호가호의. 호가호의. 여우가, 예, 호랑이 등지고 내가 옛날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소부화에도 나오지 않나요? 네, 이소부화에도 나오는데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춘추 전국시대에 전국시대의 일화를 담고 있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초나라에 어떤 재상이 있는 거예요. 이 재상의 이름이 소해율이라고 하는 재상이 있는데 북쪽에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 재상을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초나라 왕이 자기는 왕이면 재상보다 높은 자리에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쟤를 무서워하느냐라고 누구 다른 신하한테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 신하가 이 여우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호랑이가 여우를 잡았는데 여우가 이제 하는 말이 내가 하늘에서 점지한 동물의 왕이라고 하늘에서 점지해준 난데 네가 나를 잡아먹으면 되겠느냐. 그 호랑이가 처음엔 그 말 안 믿죠. 그럼 내 말을 믿고 싶으면 너희들을 따라와봐. 이게 숲속을 누비니까 다 모든 동물들이 비키잖아요. 도망가잖아요. 덜덜 떨죠. 그죠? 근데 그게 여우 때문에 덜덜 떠는 게 아니라 호랑이 때문에 덜덜 떠는 건데 호랑이는 그거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호가호의가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어서 호기를 부린다는 뜻으로 남의 세력을 빌어서 위세를 떠는 허세를 떠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호가호의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허세라고 하게 되는 말하고 어떤 말들이 비슷한가 살펴봤더니 허영이라는 말도 좀 비슷하게 쓰는 것 같더라고요. 허영. 허영 같은 경우에는 물질적인 측면을 강조한 단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허세는 뭔가 분위기나 아니면은 내가 뭐가 잘났다라는 걸로 뽐내는 게 있다라고 하게 되면 허영은 물질적인 측면이 강조가 된 단어고 과시도 있잖아요. 그쵸, 누군가가 뭔가를 과시한다. 논문 몇 편을 읽어보니까 이 허세에 대해서 또 연구하신 우리 훌륭하신 연구자들이 계세요. 야, 너무 별걸 갖고 다 쓴다 진짜. 그쵸? 근데 많이는 없어요. 허세라고 하는 거랑 주로 많이 같이 연구가 되는 키워드가 내숭하고 같이 많이 연구가 되고요. 그렇죠.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남자는 허세, 여자는 내숭. 허세, 내숭 요게 두 개가 다 서로 인간관계를 맺는데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는가에 여러 가지 전략이 있는데 그 기만 전략에 해당이 되는 게 허세와 내숭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개를 쌍으로 엮어갖고 많이 연구가 됐는데 과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내가 잘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목적 자체가 선을 그으려는 목적이 있는 거를 과시라고 한대요. 무슨 선이야? 그러니까 너는 나보다 못해 라고 해서 계급을 나누거나 일정한 선을 딱 긋기 위한 목적으로 내 스스로를 드러내는 거를 과시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허세랑의 차이를 보게 되면은 허세가 목적 없이 그냥 떠벌떠벌 좀 이런 뉘앙스가 있다라고 하면 과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내 스스로를 뽐내는 이런 것들을 과시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듣기에는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말로 보면은 허세는 허자부터가 벌써 약간 뻥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구라를 깔고 예. 있죠. 근데 과시는 뻥일 수도 있지만 뻥이라기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거를 굳이 드러내 보이는 거 있죠? 그죠? 그런 거. 그런 쪽이 과시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을 보면은. 그리고 허영은 남들한테 결국에는 보여주기 위해서지만, 그러니까 내 허영심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나 스스로를 여기까지는 가야지. 사실은 내 깜냥은 그게 안 되는데 그렇게 딱 선을 정해놓고 그거를 채우기 위해서 스스로를 이렇게 부풀리는 거를 이제 허영이라고 하고 보통 쓰는 일상적으로 쓰는 말은 그 정도의 미묘한 어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영어로
허세의 뜻이 뭐가 있는지 살펴봤더니 영어로는 블러핑이 허세더라고요. 블러핑. 블러핑 약간 뻥이라는 말로 많이 쓰죠. 그렇죠.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은 도박에서 많이 쓰입니다. 그치. 네. 패 많이 있는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아, 그 타짜나 이런 영화 네.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거기는 구라를 깔고 가잖아요. 그렇죠. 이 타짜라는 영화가 정말 좋은 영화더라고요. 언제 봐도 재밌고 그럼요. 제가 한 50번 넘게 봤어요. 볼 때마다 재밌고 한 15년 정도 전 영화잖아요. 그런데 요즘 애들이 봐도 재밌어서 캐릭터가 재발견돼서 어록들이 뜨는 거야. 그래서 요즘 많이 뜨는 게 곽철용 어록이라고 주인공인 조승우한테 개 털리는 그 중간 보스급의 사람이 있거든요. 그 곽철용 어록이 뜹니다. 그래서 그 곽철용 어록 중에 너는 한 끗 깎고 5억을 태워 이런 거 있잖아요. 한 끝인데 5억을 태워? 이 돈 착한데 쓰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 패가 되게 낮은데 내가 낮은 패인 걸 알고도 허세를 막 그렇죠. 부려가지고 상대방을 꺾어버리는. 그래서 음. 전혀 그럴 상황이 아닌데도 제가 돈을 많이 거는 걸 보고 상대방이 죽는 그런 거를 블러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순수 우리말로는 뻥카라고 하죠. 그렇죠. 뻥카는 진짜. 뻥카 치지 말라고. 저거 뻥카라고. 네. 그런 용어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핫한 단어 하나 있어요. 영어로. 뭐가 있을까요? 플렉스라고. 아, 플렉스. 나 그거 좀 많이 들어봤어. 그렇죠. 응. 요즘 이제 유행하는 단어예요. 고전에는 스웩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어요. 힙합 씬에서 좀 많이 맞아요. 쓰이지 않나요? 왜냐면 힙합이 기본적으로 그 허세가 뻥이죠. 있어요. 네. 왜냐면 그게 옛날에 흑인들 가난한 동네에서 뿌리를 갖고 있는 문화라서 네. 가난한 사람들이 랩 하나로 성공을 한 거야. 엄청 돈을 벌어서. 그러면은 번쩍번쩍하게 드러내고서는 나 금이환영했다 이거지. 나 이제 백인들이 무시 못한다 이거지. 거기서 나온 게 이제 스웩이에요. 네. 그래서 스웩은 허세를 떠는데 그게 간지난다. 허세 떠는 간지. 그런 뜻이에요. 그래도 멋있다라는 뜻이 있고 플렉스는 요즘 유행하는 건데 아예 그냥 대놓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인스타나 이런 SNS에다가 비싼 거 샀다. 아니면 비싼 데서 놀았다. 대놓고 올리면서 플렉스라고 그거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너무 천박해 보인다. 왜냐하면 또 스웩은 어쨌든 어렵던 사람들이 성공을 해서 자랑하는 거니까 우리 그래도 박수 쳐줄 수 있는데 이제 플렉스 이런 거는 진짜 돈 없지만 몇 달 이거 월급을 모아가지고 명품을 샀어. 그걸 어떻게 보면 흉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진짜 저거 허영심이다 저거야말로. 근데 그거를 요즘에는 그냥 당당하게 자랑을 하고 다들 그냥 쟤는 저게 사는 힘인가 보네. 인정. 이렇게 하는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그냥 플렉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허세라고 하게 되는 지금까지의 의미를 한번 쭉 살펴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불화를 베이스로 한다. 그죠? 거짓말을 베이스로 한다. 그래서 내가 진짜로 가지고 있는 거를 뽐내는 거는 과시라는 또 다른 용어로 설명이 되는 거고 가진 게 없는 게 내가 떠들고 다니는 것. 이런 것들을 허세라고 이야기를 많이 한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었고요. 일상에서 허세 뭐가 있을까요? 이게 허세도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허세도 종류가 은근히 여러 가지가 있고 미묘하게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허세의 종류를 분류를 해봤어요. 분석이 또 저의 특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허세를 우리말로 하면 그 척이죠, 척. 척, 있는 척. 뭐한 척. 척으로 생각나는 거 뭐 있으세요? 척이요? 무슨 척이 있을까? 이 척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야. 잘난 척, 그렇지, 잘난 척. 또, 돈 있는 척. 그치, 있는 척. 아는 척, 아는 척. 오, 센 척. 센 척. 쿨한 척. 쿨한 척. 요런 척들이 있는데, 허세 종류를 잘 보면은, 아예 없는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아예 그냥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게 아닌데 내가 갖고 있는 것이냐. 예를 들어서 아까 플렉스라고 치면은 자기가 어쨌든 간 명품을 사서 자랑하는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뭐 있는 명품 없는 명품 다 빌려와가지고 사진 찍어서 내가 샀다라고 자랑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거는. 인터넷 게시판에서 뭘 읽었냐면은 람보르기니 차 주인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올린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람보르기니 차 주인이 차를 이렇게 딱 세워놓고 편의점 갔다 오잖아요. 그럼 그 주변에서 자기 차인 양 사진 찍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심지어는 걸터 앉아서 찍거나 길에서 찍거나 이런 게 기본 옵션이라는 거야. 그래서 내 차를 사람들이 세워만 놓으면은 그 주변에서 사진을 엄청 찍는데 차가
몇 억대씩 하잖아요. 이게 살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진짜 많다고. 저 같은 경우도 진짜 좋은 차를 보면은 가서 사진을 찍어 볼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올리겠죠. 나 오늘 지나가다가 람보르기니 봤다? 사진 한번 찍어봄. 이러고 올리면은 그거는 허세가 아닌데 그게 마치 내 차라고는 차마 못하지만 우리 친척이 타는 차인 양. 멘트가 이렇게 되면은 허세가 될 수도 있겠다. 오늘 너와 함께한 하루 그렇지. 정말 좋았어. 지나가던 람보르기니에 딱 기대서 찍었는데 SNS에 그거는 오늘 너와 함께한 하루 속도는 나의 것 이렇게 해가지고 딱 올려버리면 아니, 와 어떻게 저런 멘트가 생각이 나냐? 기본적으로 허세를 떠는 사람이 네, 생각도 진짜 안 나네. 아예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많은 경우는 있는 얘기인데 부풀려서 말하는 경우. 이런 거는 MSG를 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 예. 재밌게 하고 싶어서 남들 웃기려고 없던 얘기인데 한두 군데씩 양념 쳐가지고 얘기하는 거. 진짜 쎄가 빠지게 모아가지고 카드빈에서 겨우 샀는데 마치 나는 평소에 요 정도는 산다. 그냥 월급 받으면 요 정도는 사지. 라고 올리면 아예 뻥은 아니지. 지가 사긴 샀으니까. 근데 이제 돈 많은 척 하는 거죠. 그죠? SNS에는 이렇게 올라가죠. 1년 동안 고생한 나에게 주는 선물. 맞아요. 맞아요. 아, 되게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 잘하셔. 내년도 화이팅 하자 하면서 올라온 거는 700만 원짜리 뭐 가방 아니면 1000만 원짜리 시계. 또 하나는 내용 자체는 사실이야. 그 사실 정말 어떤 사람이 돈이 많아서 진짜 뭐 돈이 많지 않아도 한 번쯤 큰 마음 먹고 살 수 있잖아요. 네. 가방. 근데 그거를 SNS에 굳이 올려. 그런 경우도 사실 허세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굳이 저걸 자랑하냐 이거지. 지가 들고 다니다가 찍히면은 모르지만 어쨌든 간 사기 힘들거든요. 근데 저거를 굳이 SNS에다가 자랑을 하냐.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이제 허세라고 눈꼬시게 보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까지 하면 차라리 그건 플렉스예요. 그건 귀여워. 어떻게 보면 요즘 플렉스가 유행인 이유가 플렉스는 그래도 귀엽거든요. 대놓고 자랑하는 거잖아. 자랑하고 싶으니까. 근데 대부분은 그런 거를 자랑은 하고 싶은데 너무 그러면 없어 보이는 거야 오히려. 그러니까 정말 자연스러운 척하고 사진을 찍어요. 그쵸. 가방이 주인공은 아니야. 맞아요. 그냥 오늘 친구 결혼식 갔다 왔다 라고 올리는데 보란 듯이 이제 내 배 앞에다가 그 가방을 딱 드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잘 맞춰주는 애들은 밑에다가 어머 가방 너무 예쁘다 언제 샀어 막 이러면 아무렇지 않게 나를 위한 선물로 얼마 전에 샀어 이런 식으로 아니면 차 안에서 찍은 사진인데 차 외제차에 로고가 보이게 로고 보이고 시계, 가방 해가지고 3종 세트 이렇게 있잖아요. 정교하게 시계까지. 그 모든 게 다 보이는 그 정교한 각도지만 표정은 되게 대충 찍었다는 듯이. 네, 출근샷. 오늘도 힘든 나의 출근을 위로하며 맞아. 딱 갔는데 위로하는 건 좋아요의 개수와 실제 위로하는 거는 감탄하는 댓글들인데 이것도 사실이라고는 하는데 우리가 허세를 약간 뻥이 섞인 거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거짓말이니까 이게 뭐 좋은 건가 나쁜 건가라고 했지만 이게 사실에 기반한 허세라고 해도 부정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는 경우가 사실이에요. 맞는 얘기라도 자꾸 자랑하는 식으로 얘기하면은 싫거든. 근데 그렇게 크게 봐가지고 허세 종류가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자면 이해 없는 얘기를 하는 경우, 있는 얘기인데 부풀리는 경우, 그다음에 내용 자체는 사실인 경우, 이렇게 크게 3가지로 허세를 나눌 수가 있죠. 우리 일상생활의 허세들을 그렇게 분류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언제쯤 이런 게 많이 도드라지냐면 동문회 같은 거 가보게 되면은 보통 동문회가 스웨그를 한 군데 모아놓은 그러한 장소가 될 경우가 많죠. 많죠. 그게 싫어서 동문회 안 간다는 사람 많습니다. 혹시 생각나는 사례 있으십니까, 황철? 저는 동양 철학에 있어서 허세에 대한 이야기나 아니면 구절이 있는 걸 좀 찾아와 봤는데요. 네. 번간걸여라고 하는 한자 성어가 또 있어요. 번간결여요? 걸여요. 걸려? 번은 무덤을 뜻하고 가는 사이예요. 그다음에 걸여는 거지할 때 얻어먹는 걸 걸이라고 네네네.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무덤에서 얻어먹는다는 뜻이에요. 오. 근데 이 이야기가 왜 허세냐라고 얘기하면 이제 맹자에 이루장구라고 하는 편이 있어요. 이루장구편. 네, 그 편의 마지막이 이 이야기예요. 마지막의 이야기가 뭐냐라고 하면 제 나라에 어떤 한 남자가 살고 있는데 처하고 첩하고 한 집에 사는 거예요. 처하고 첩하고요? 네, 그때는 뭐 축접이나 아니면 일부 다처제였으니까 그거는 문제되는 게 아닌데 처하고 첩하고
한 집에서 사는데 이제 맨날 남편이 출타하면 고기든 술이든 배불리 먹고 오니까 처가 그게 의심스러운 거야. 우리 형편이 그럴 정도가 아닌데 어떻게 나가면 맨날 그렇게 배불리 먹고 오냐? 누구랑 도대체 어울리는 거냐라고 했더니 나 돈 많은 사람이나 재물 많은 사람이나 권력 있는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내가 좋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 다니니까 이렇게 먹고 다닌다. 그렇게 처한테 얘기해요. 근데 이 처가 생각하기를 자기 남편이 그 정도로 능력 있으면 집에 그런 사람들 찾아와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한 번도 안 찾아와. 그거 우리가 그런 형편이 아니야. 여자가 봤을 때. 그래서 그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출타하는 남편의 뒤를 쫓아요. 이 처가. 네. 처가 쫓아가지고 가보니까 장안을 돌아도 자기 남편을 아는 체 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권위 높은 사람이나 지위 높은 사람이나 돈 많아 보이는 사람 아무도 아는 체를 안 하는데 그러면 밥을 얻어먹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남자가 어디를 가느냐라고 하면 이 동쪽에 외곽에 무덤 있잖아요. 공동묘지처럼. 그 무덤에 제사를 지내는 곳 있죠. 그럼 거기에서 제사 지내는 음식 남은 거를 먹는 거야. 그러다가도 배가 고프면 또 다른 데 제사 지내는 데 가서 그 일종의 훔쳐먹는 거죠. 결혼식장마다 돌면서 밥 얻어먹는. 그렇죠. 네. 전문 하객. 가짜 하게. 아니면 그런 거죠. 우리가 가면 산소 가서 고시대처럼 하잖아요. 그 음식을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뿌려. 차려놓고 가잖아. 이제 조상님 오셔서 드시라고 하고. 근데 그걸 이제 훔쳐먹는 거지.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무덤가에서 음식을 거지처럼 주워 먹는다 해가지고. 번간 걸려. 네, 그래서 배고프면 또 딴 데 가서 먹고. 그리고 이제 배 분리 술 마시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자기 와이프랑 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처가 그걸 보고 집에 가서 그 첩한테 얘기하죠. 우리 남편이란 작자가 어떻게 배불리 먹고 다니느냐. 이렇게 배불리 먹고 다닌다 해서 둘이 막 너무 창피해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가 집에 돌아오는데 그 꼴이 어떠느냐라고 하면 교만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촐싹촐싹 오면서 나 오늘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 지위 높은 사람들에게 얻어먹고 이렇게 배불리 왔어 하면서 이제 자기 와이프들한테 허세를 떠는 거죠. 그래서 맹자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하느냐? 소인배가 하는 짓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허세는 소인이다. 소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대인, 군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런 면을 이제 경계해야 된다. 소인은 그거를 도라고 생각한다. 내가 배불리 먹었으니까. 과정이 어땠든 간에 그러니까 그게 도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배만 부르면 됐지. 그 주변에 과정 따윈 신경도 그죠. 안 써도 된다. 그죠. 라고 생각하면 그건 게다가 소인배. 허세까지 떨지. 어색까지 떨지. 그래. 자기 처와 첩. 근데 처첩을 거느릴 정도의 능력이 되지 않는 남자가 한 집에서 처첩을 거느리면서 그렇게 남의 집 제삿밥을 얻어먹고 다닌다. 이 허세라는 거죠. 그거를 경계하라. 우리로 치자면 딱 이런 거네요. 외제차 끌고 다닐 능력이 없는 사람이 외제차 한 대를 뽑았는데 영혼을 파는 외제차라고 해가지고 리스 받고 제3금융권까지 다 때려박아가지고 외제차 끌고 다니는데 실제 직업도 보면은 변변하지도 않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 외제차 끌고 다니는 이런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옛날에도 그런 사람 있었네. 뭐 엄청 언제나 많아요. 있었네. 허세는 어디에도 있고 누구도 합니다. 그런데 허세라고 하게 되는 게 언제부터 이렇게 확 뜨기 시작했냐면은 SNS 사이트가 발전하면서부터 맞아요. 만연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전에도 허세가 없었던 건 아닌데 SNS 사이트가 딱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싸이월드. 그냥 싸이월드는 맞아. 허세로 대표되는 그렇죠. 그거였었잖아요. 레전드가 몇 개 있죠. 제가 연애 눈물샷? 연예인 레전드가 몇 개 있어. 그래서 찾아왔죠. 일단 장근석. 그렇죠. 커피숍에서 노트를 들고서는 창밖을 바라보는 사진이 있습니다. 그 밑엔 이런 멘트가 써있죠. 따뜻한 커피를 시키고 사진을 찍고 수없이 메모를 하며 어느새 4번이나 리필을 하는 그의 모습은 염치 없다기보다는 그만의 여유를 한없이 즐기는 것 같아 보인다. 그게 바로 지금의 내 모습이다. 오그라드네요. 진짜 이런 거는 방금 제가 허세 분류했잖아요. 뭐에 들어가는지를 모르겠어. 맨 마지막 거가 아닐까? 사실인데 네. 그쵸.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여유 즐기고 있는 거는 사실인데 근데 그거를 포장을 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그냥 카페에서 멍 때리는 거잖아. 제가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여러 가지 수사들을 동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자기의 모습을 객관화 시켜가지고 이게 소설처럼 딱 썼는데 맨 끝에 반전이 그게 지금의 내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내 스스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보통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거는 나 오늘 커피숍에 가서 진솔하게. 커피 4잔 마시고 멍 때리고 있었어 라고 하게 되면 누구도 뭐라고 인간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텐데 뭔가 조금만 기교를 부리면 그때부터 안 입곱게 보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체온 눈물 셀카도 네. 사실 눈물이 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거를 토로할 수도 있는 거잖아, SNS에. 근데 그 눈물 셀카는 네. 우리가 모두 셀카를 찍어봐서 그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찍히는지 잘 알잖아요. 그렇죠. 눈물을 그렇게 흘리면서 찍을 수가 없죠. 아니, 그 본인이 울면서 찍은 게 너무 뻔하잖아. 정말 우리가 되게 슬플 때 그 슬퍼서 눈물 흘리는 와중에 그 셀카를 찍는다는 게 너무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매우 노력했다라는 게 너무 자명하잖아요. 사실 그 눈물도 정말 슬퍼서 울었는지 아니면 그냥 관종짓 하려고 울었는지도 알 수가 없고. 진짜 슬퍼서 울었다 해도 그걸 과한 포장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는 2번인데 분류해서 너무 과하게 포장하다 보니까 1번으로 그건 증명할 수 없는 거거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과한 포장 때문에. 그리고 그런 면에 있어서 초지일관 허세 아이콘 있잖아요. 검색을 해보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허세가 언제부터 퍼지기 시작했냐라고 봤더니 2006년도 슈퍼 선데이라고 하게 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에 품행제로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어린애들 혹시 아세요? 그래서 네, 맞아요. 그 맞아요. 학교에서 네. 양아치 애들 모아다가 맞아요. 걔네들 맞아요. 갱생을 시킨다고 맞아. 막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해서 걔네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아, 거기에 교관이 최민수였습니다. 맞아요. 허세 끝판왕이라고 해서 아직까지도 인터넷 사이트에 유명 짤로 올라오는 짤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 최민수 씨가 무도를 잘하잖아요. 그 검도장에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검도장에서 애들 검도 막 가르치면서 허세 부리지 마! 요 짤이 딱 뜬 거예요. 니들 그거 다 허세라고, 허세 부리지 말라고. 그리고 또 뭐 또 있냐면은 한겨울에 계곡을 데리고 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입수를 시킵니다. 그런데 그 차가운 물을 보고 저기는 어머니의 양수라고 생각해. 그래서 들어갔다 나오면 너네들은 새로 태어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표현을 어머니의 양수라는 표현을 써서 그것 또한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짤이 있고요. 또 하나 레전드가 있습니다. 걔네들을 데리고 화생방 훈련을 가요. 방독면 쓰고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군대는 안 가보셨지만 이제 화생방 훈련은 대충 아시잖아요. 예. 그래서 정화통이 있는데 그 정화통을 분리하면 그때부터 최루탄이 막 들어와요. 그래서 그 밑에서 막 애들한테 정화통 떼라고 해가지고 정화통 떼고 막 콜록콜록 거리고 있는데 거기에서 최민수는 방독면도 안 쓰고 선글라스만 낀 채로 버티고 서 있습니다. 진짜 그 체류가스를 딱 마시잖아요. 그러면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여기서부터 눈물, 콧물, 침 쫙쫙 쏟아지거든요. 근데 최민수는 딱 이 자세로 가만히 서 있습니다. 그런 짤들이 돌아요. 그럼 허세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거는? 그러게. 그런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은 인생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허세 부린다라고 계속해서 오해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연예인이라서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이라 보는 면모만 보여질 수도 있는데 최민수 씨는 시종일관 모습이 똑같아요. 예전에 이태원에서 노인분하고 교통사고 시비가 붙은 적이 있어요. 맞아요. 그 소식 딱 뜨니까 바로 산에 들어가가지고 혼자서 나무 깎고 있습니다. 맞아. 가죽공예하고 그런 행동들 자체가 일관성을 가지고 행동을 하고 내 스스로를 표현을 하는 건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거는 허세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지금 생각이 났어요. 허세를 분류하는 또 하나의 기준이 본인이 이 정도 안 되는 거를 알지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허세죠? 남들한테 있어 보이기 위해서 부풀리는 허세가 있고 또 하나는요. 자기가 정말 그 정도인 줄 아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볼 때 이렇게 되게 허세 떠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주변에서 볼 때 이게 진짜 자기는 이 정도 안 되는데 남들이 이 정도로 봤으면 좋겠으니까 허세를 떠는 사람들은 항상 그 안에 불안함이 있거든요. 내가 볼 때는 최민수 씨 같은 경우는 정말 자기가 자기 감성에 취하셔서 그런 거니까 그건 좀 다른 얘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또 누군가 볼 때는 지가 뭐 저렇게 대단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객관적인 거는 뭐 차치하고라도 본인이 정말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은 자기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누구나 잘났다고 인정받고 싶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내가 요 정도야 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런 거는 허세라고 말하기도 뭐한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근데 살다 보면은 요런 분들은 언젠가 현타를 맞게 돼요. 현타라고 하죠. 현실 타격.
왜냐하면 자기는 정말 이렇다고 생각해서 과시를 하고 다녔는데 근데 또 남들이 되게 사람들이 또 생각보다 착해. 그래서 굳이 깎아내리면서 너 그 정도 아니야라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그냥 그래 이렇게 해. 그래도 아닌 건 아니잖아요. 언젠가 나는 이렇게 믿었는데 내가 정말 아니네? 라고 해서 현타가 와서 되게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내가 볼 때 최민수 씨도 몇 번 현타 맞은 거야. 자기가 순수하게 자기 생각대로 살고 진심을 다하면 사람들이 알아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되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좀 현타를 맞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두 가지로 분류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이 인지하는 경우와 인지 못하는 경우. 근데 최민수 씨는 좀 다르지 않나? 본인이 그냥 그런 사람인 건데 그 사람은 사람이 그런 사람인 건데 맞아요. 우리가 느끼기로는 저 사람은 허세인 것 같다라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은 그냥 그런 맞아요. 사람인 거. 저는 최민수 씨가 허세 부린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맞아. 그런 식으로 본인이 정말 본인을 그렇게 생각해서 허세 부리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최민수 씨 얘기를 들으면서 떠오른 거예요. 왜냐면 나도 주변에서 보면서 야 저건 허세도 아니고 뭐냐 싶었던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런 경우도 또 있는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허세하면은 저는 딱 떠오르는 사람이 관운장이거든요. 삼국지의 관운장. 허세가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 편 군사들을 미친 듯이 막아내는 한 장수가 있습니다. 안 되겠다. 저 사람을 누가 물리쳐 줄 수 있겠어? 딱 하니까 나가서 그냥 물리치면 되는데 굳이 뜨거운 술 한 잔을 딱 놓고서는 이 술이 식기 전에 돌아오겠어. 나가죠. 그래서 진짜 목을 베어오죠. 그랬는데 왜 굳이 저럴까? 그런데 그런 행동들이 초지일관 나타나요. 뭐가 있냐면은 독화살을 맞죠. 그래서 팔이 이제 썩어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최고 명의인 화타가 와가지고 이거는 상처가 되게 깊다. 그래갖고 뼈에 있는 독까지 긁어내야 된다. 마취를 할까요? 라고 또 물어보죠. 마취도 하고 사지를 몸으로 묶고 혀를 나무를 묶고 나서 이 수술을 해야지 제대로 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니까 관운장은 껄껄 웃죠. 그리고 내가 바둑 한 판 두고 있을 테니 와서 내 상처를 치료하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바둑을 두면서 화타가 거기에 있는 뼈를 사각사각 갉아내는 맞아요. 소리를 들으면서 바둑을 두었다. 맞아. 이겼는지 졌는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아니 자기가 잘 참을 수 있으면은 잘 참아도 되지 왜 굳이 상대방을 또 불러서 바둑을 두며 상처를 치료할까 이런 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게 딱 그런 경우 같아요. 관운장의 허세 같은 경우는 허세가 이제 사실 남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거를 허세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은 그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기준을 거기다 올려놓은 거예요. 강한 자신감의 표현이지. 적장의 목을 베는 거는 사실은 그 사람 장군이면 전체 병사들의 사기를 책임져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장군이 저 정도로 세면은 자신감이 이제 막 풀이 죽어 있다가도 확 올라오는 그게 있으니까 그런 퍼포먼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관운장의 전체적인 캐릭터를 볼 때 그 화타 수술도 생으로 받은 것도 그렇고 본인이 나는 이 정도를 감당할 수 있어야지 되는 거야. 스스로 자기 최면인 거죠. 내가 요 정도는 참을 수 있어야지 앞으로 무엇도 할 수 있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딱 정해놓고 거기에 맞추려고 악을 쓰는 거죠. 제가 볼 때는 허세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아니 아까 그 화생방 그것도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최민수 씨와 관우라는 캐릭터가 되게 닮아 있는 거예요. 원래 그런 사람인 거고. 그렇지. 자기 기준이 높은 거예요. 자기 기준도 높고 남의 시선을 잘 신경을 안 쓰는 사람이니까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다니는데 주변에서는 엄마 저 사람 왜 저럴까?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